네, 안녕하십니까. 정정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약속된 시간에 대해서 그냥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PT 화면이 램프가 불량이라고 나와서 원래는 지금 자료집으로 드린 이 컬러로 나와야 되는데 화면이 시원찮습니다. 그냥 이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못 받으셨나요? 네, 저 밖에 자료집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에 있는 고등학생들은 요 6월달 그 모의고사를 보진 않았지만 다른 지역에서 봤던 채점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모의고사.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보는 모의고사는 이제 학평이라고 부르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보는 6월달 모의고사, 9월달 모의고사는 요 모평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학력평가, 모의평가. 그래서 고1 때는 뭐 6평, 9평 이렇게 부르면 안 되고요. 네, 6월 학평 이렇게 부르면 되고 3학년 때 6월, 9월 달에 보는 모의평가.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우리 3월 달에는 시험을 봤잖아요. 6월 달에는 안 보고 3월 달에 봤던 국어 평균이 59.93점이었고 6월 달 평균이 51.47점. 그래서 평균이 내려갔죠. 이제 평균이 내려갔다라는 건 시험이 어려웠다. 3월 달에 비해서 6월 달 모의고사 1학년 모의고사 어려웠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만점자 표준 점수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시험이 어려우면. 지난번 대비 시험이 어렵다 그러면 만점자 표준 점수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각각의 등급 컷 있죠? 91점 1등급 컷이 87점으로 내려가고 85점 2등급 컷이 79점으로 내려가고 시험이 어려웠기 때문에 학생들은 원점수로 자꾸 등급 컷이 내려갔다고 얘기하고 실제적으로 보셔야 될 거는 요 만점자 표준 점수가 올라갔냐 떨어졌냐 이걸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은 46.39점에서 46.86점 뭐 거의 비슷비슷한데 그래도 평균이 올라가니까 시험이 좀 쉬워졌다. 그래서 만점자 표준 점수가 살짝 내려갔는데 요 상위권 있죠? 상위권한테는 크게 영향을 주는 시험은 아니다. 대체적으로 평균을 올리고 떨어뜨리는 거는 이제 요 4, 5등급 때 중간 등급에서 많이 올리고 떨어뜨리는 거고 그 다음에 영어는 지금 3월 달에는 1등급이 9%, 2등급이 10%. 그래서 이제 학력평가나 모의평가에서 원하는 한 7, 8%, 11, 12%보다는 이제 약간 좀 많은 측면이 있는데 6월 달에는 약간 좀 어렵게 나와서 이때보다는 좀 줄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학원에서도 선생님들이 국어 선생님 국어 풀어봐라, 수학은 수학 풀어봐라 이렇게 하는데 한번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안 풀었다면 한번 풀어보고 내 위치가 어느 정도에 이제 속해 있는지 한번 평가를 해보라고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3학년 이제 시험인데 만점자 표준 점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려운 시험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국어 시험이 가장 어려웠을 때가 2019학년도 수능이랑 그 다음에 작년 24학년도 수능이었습니다. 그때가 만점자 표준 점수가 150점이었어요. 150점. 그러니까 만점자 표준 점수가 한 145점이 넘었다. 수능 시험에서. 우리 애들이 치는 1학년, 2학년 모의고사 말고 수능에서 치는 만점자 모의고사, 만점자 표준 점수가 145점이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매우 어려운 시험. 이렇게 표현하는데 2019학년도, 24학년도에 국어 만점자 표준 점수가 150점이었습니다. 150점. 그럼 이제 불수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랑 거의 약간만 떨어지게 이제 어렵게 출제가 됐고 수학은 이제 확률과 통계를 100점을 받으면 145점이 나온다는 소리고 미적분을 100점을 받으면 152점, 기하를 100점을 받으면 151점이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 미적분 152점이 나왔기 때문에 수학도 상당히 어려운 시험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데
요번 수능에서 요번 모의평가 수학에서 화두가 됐던 건 뭐냐면요. 문항 순서 배열이 바뀌어서 학생들이 괴로워했다. 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이게 뭐였냐면 15번 문제랑 22번 문제가 대체적으로 15번은 원래는 수1에서 출제가 되고 22번은 수2에서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요번 6월달 모의평가에서는 15번이 수2, 22번이 수1 이렇게 나오면서 15번이 적분으로 나오고 22번이 수열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학을 좀 잘 푸는 학생들은 요 22번이 이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21번까지 풀고 이제 기지개를 켜거든요. 이제 한번 22번 멋지게 풀어보겠다고. 그런데 이번엔 15번에서 22번에 나와야 될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매우 괴로워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근데 이제 엄마 아빠들 입장에서는 아니 문항 순서 배열이 바뀌든 말든 네가 푸는데 뭔 상관이냐. 덧셈 뺄셈으로 돼 있든 뺄셈 덧셈으로 돼 있든 푸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엄마들한테 한 번에 이해될 수 있게 이 문항 순서가 바뀌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학생들한테 매주 토요일 오전에 전화 오던 시어머니가 금요일 저녁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 여파가 학생들한테. 그래서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항 순서 배열이 바뀌면 학생들한테는 매우 혼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모의평가를 내는 곳은 수능 출제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내는 거고 우리 1학년, 2학년 때 보는 모의고사는 교육청에서 냅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런 시그널을 주는 거죠. 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배열이 그동안의 배열로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시그널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염두에 좀 둬야 되고 아마 언론을 통해서도 봤고 영어 선생님들 통해서도 들었겠지만 이번 6월달 모의고사 영어 1등급 1.47%가 나왔습니다. 작년 수능 영어도 어려웠거든요. 작년 수능 영어는 어떻게 나왔냐면 1이 제일 뒤로 가면 돼요. 4.71% 나왔고 이번 6월 모의고사가 1.47%. 뭐 절대평가 영어로 낸 이후로 가장 적게 1등급이 나왔고 그럼 2등급은 많이 나왔냐? 2등급도 8%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거는 이렇게 미적분은 80점 맞아도 1등급이 되는데 상대평가에서 영어 80점 받으면 그냥 2등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절대평가라고 해서 반드시 쉬운 시험은 아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수학은 요 배열이 좀 바뀌면서 괴로워졌고 영어는 말도 참 잘 지어요 사람들이. 매력적 오답. 그러니까 정답이 5번이면 5번을 택한 비율은 10%인데 오답 4번을 찍은 애들 비율은 50%. 그래서 오답으로 빠질 수밖에 없게 그렇게 문제를 좀 영어는 그렇게 냈다. 그리고 아마 영어 단어 요번에는 뭐 그렇게 단어가 어렵다고 그러진 않았지만 단어가 어려워지면서 학생들이 괴로울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그러니까 24학년도에 고3 있죠. 05년생. 요 05년생이 인원이 제일 적었어요. 그러면 재수생이 줄어야 되는데 인원은 더 늘었습니다. 인원은 더 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올해 398명, 작년에 11,000명. 그다음에 이제 재작년에 9,500명 정도가 이제 늘어나는 이게 뭐 킬러를 빼면서 시험이 좀 쉬울 수도 있다. 그다음에 의대 늘리면서 이제 늙은 재수생이 좀 많이 들어요. 늙은 재수생들이. 자, 그러면 이제 최근에 대입 주요 이슈 그 자료집에는 4페이지에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냥 중간에 그냥 바로 그냥 질문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이상하거나 모르겠는 거는 바로바로 질문해 주세요. 작년 수능부터 요 킬러 문항을 뺀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시험이 쉽게 나올 줄 알았는데 시험은 더 어렵게 나왔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요 무전공 선발
또는 자유전공학부 또는 전공 자율선택제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제 엄마들 생각에는 무전공을 이제 새로 만들면 좀 더 좋게 보세요? 아니면 안타깝게 보세요? 어떠신지? 예, 자유전공학부가 생기면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로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대학교 들어가서 이렇게 정하면 참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취지는 되게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의대 증원은 그냥 없던 인원 2,000명을 순수하게 증가시켜주는 요소고, 무전공은 기존에 있는 인원을 재조정해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다른 과 인원을 뺏어서 무전공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로섬 게임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무전공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1번 학과, 2번, 3번, 4번, 5번 학과가 있으면 뭐 상위권 학과, 중위권 학과, 하위권 학과가 있다. 이렇게 하면 상위권은 상위권끼리 경쟁하고 중위권은 중위권끼리 경쟁, 하위권은 하위권끼리 경쟁해서 점수가 높은 애들은 여기를 가고 점수가 낮은 애들은 여기를 갔거든요. 근데 이제 무전공, 자유전공학부로 되면 이걸 합치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요 2.5칸 정도에서 형성되더라고요. 요 정도 라인에서. 그러니까 4번, 5번에 해당하는 점수 애들이 떨어져요. 이게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자유전공으로 인원을 합쳐서 뽑으면 커트라인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 재미를 본 대학이 이화여대거든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정시에서 인문계 통으로 뽑고 자연계 통으로 뽑아요. 이화여대는. 왜 그러냐 하면 이화여대는 가면 갈수록 커트라인이 떨어져서 이제 그냥 뭐 모든 대학이 같이 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이화여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대학이 자꾸 위에 올라가 있다는 거죠. 어느 대학이냐면 이제 집에 가서 따님들한테 물어보시면 중앙대랑 이화여대랑 같이 붙었다. 어디 갈래? 이러면 예전에는 고민하다가 중앙대 이랬으면 요새는 그 얘기 뭐하러 물어보냐. 당연히 중앙대를 가야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요새는 어디랑 비교해서 고민하냐 하면 경희대랑 비교합니다. 정시에서 경희대랑 이화여대를 같은 과를 같이 붙었다 그러면 이걸 경희대를 가야 되냐 이화여대를 가야 되냐 그렇게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이화여대의 점수가 이렇게 떨어지고 중앙대 모든 과보다 이화여대 모든 과가 다 밑에 있어요. 그거는 어떤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대도 이화여대가 밑에 있고 약대도 더 밑에 있고 경영학과도 더 밑에 있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인정하지 않는 세 부류가 누구냐면 이제 이화여대 나온 여자들, 이화여대 나올 여자들, 이화여대 있는 여자들. 이 세 부류는 인정을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여자아이들이 다 중앙대를 간다는 거. 그리고 저도 이제 체험한 거는 한 작년, 재작년부터는 경희대랑 이화여대를 고민하더라고요. 같이 붙었을 때. 네. 그 다음에 이제 의대 증원 순증 2,000명을 해주니까 이로 인해서 이제 N수생, 뭐 재수생, 삼수생. 근데 이제 요번에는 늙은 N수생이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정말 재종반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뭐냐면 직장인반이 생겼어요. 여기 이제 여기 종로학원 시대인재는 아니고 대치동 중심 이제 재종반을 전문을 하는 데 있죠. 거기에 늙은 재수생들을 이제 끌어들였다. 그 다음에 이제 참 5번은 생각하고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이게 재수를 하게 되면 2028 대입이 완전히 바뀌니까 여기에 해당이 안 됐으면 이제 좋겠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무전공부터 말씀을 드리면 4페이지 그 밑에 그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전공, 자유전공 학부는 이 인원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다른 과 인원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균관대를 예로 들어보면 자유전공 계열, 여기 학교장 추천이 교과 전형이고요. 융합형이 종합 전형, 논술 우수가 논술 전형. 교과, 종합, 논술. 이렇게 돼 있으면 종합 전형에 자유전공 계열 114명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계열의 인원을 이만큼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골치가 아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아, 자유전공 계열이 제일 많으니까 여기로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머리를 쓰는 사람들은 그래, 이렇게 다른 애들이 여길 가니까 나는 그대로 여길 쓰자 이렇게 하고, 요걸 또 한 번 꼬아서 하니까 아, 여길 가니까 또 난 여길 하자, 이렇게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꼬아서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성균관대학교의 종합전형은 매우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많은 학생들이 저 성균관대의 그 긍정적 측면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학교 다니실 때야 후기 서울대 그래서 학교 분위기가 매우 어두웠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삼성이 들어오면서 서강대 공대랑 성균관대 공대 같이 붙으면, 예, 뭐 거의 100명 중에 99명이 성균관대 공대를 가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성균관대에 지원을 많이 하는데, 성균관대 종합전형은 우리 아이가 다니는 고등학교를 매우 차별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나, 이게 뭐 대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도계고는 20명, 30명씩 뽑히지만, 예, 그냥 내신 따기 좀 용이한 고등학교다 이러면 뭐 아무리 지원을 해도 쳐다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종합 전형에 있어서는 성균관대는 매우 나쁜 대학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와서 계열적 합성을 보지 않는다, 일반고 많이 뽑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럼 애들은 집에 와서 이 얘기를 엄마 성대가 나 뽑겠대 그렇게 바보 같은 표현을 해요. 그리고 지원을 하면 이제 안 뽑히죠. 근데 이제 좀 명도외고 같은 경우는 20명씩 뽑아 제끼니까 상당히 이제 불평등한, 여기는 상당히 불평등한 전형이고, 그래서 내신이 된다면 성균관대는 학교장 추천으로 쓰면, 예, 훨씬 더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고, 그럼 이제 반대로 고등학교를 차별하지 않는 종합전형 대학교가 어디냐면 고려대입니다. 그게, 예, 고려대학교. 근데 이제 고려대학교는 수능 최저를 맞춰야만 우리 대학교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럼 그 종합전형에서 고려대 수능 최저는 4개의 합 8등급, 현재가 4합 8등급이고요. 그럼 성균관대는 여기 종합전형의 수능 최저가 몇일까요? 예, 없습니다. 그래야 특목고 애들을 뽑을 수 있어요. 예, 그런 대학들의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수능 최저도 뭐 강하게 또는 약하게 달아놓는 거고, 아니면 없애는 거고. 그래서 요 자유전공, 무전공은 다른 과의 인원을 이제 건드려야 된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의대 증원된 거를 보시면 이제 요 제일 오른쪽에 요게 늘어난 인원이죠. 예, 뭐 그 인원을 제가 뭐 읽어드리는 건 큰 의미가 없고, 요걸 보겠습니다. 그 2,000명이라는 규모가 어느 정도의 규모냐 하면, 6페이지 위에 기존 인원이 정원 내로했을 때 3,016명이고, 여기에 2,000명을 순수하게 증가시켜 주는 거고요. 치대, 한의대, 수의대가 1,800명, 약대가 1,700명 정도. 이 정도 인원이니까 그 인원보다 더 많고, 그러면 가장 근사한 수치가 고려대 자연계 대학이 2,000명이 2,015명. 그러니까 최상위권 대학 하나가 더 생기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최상위권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 이제 사람들이 우기는 거예요. 우기는 거죠. 그래서 뭐 중앙대는 이제 3등급이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다들 막 비웃으십시오. 근데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입시 소장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럼 제가 왜 그렇게 안 될 수밖에 없냐면, 2022학년도에 요 약대가 약전원에서 학부로 전환이 됐거든요. 이때도 많은 사람들이 1,750명이나 늘어나니까 떨어진다, 상위권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더 오른 것 같아요. 요 서연고 같은 경우는 종합전형이 거의 2배로 경쟁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해지면 입시 결과는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엄마들 학교 다닐 때는 지원을 몇 번 했죠? 한 번 했어요. 여러 군데 지원을 못 했잖아요. 자기 점수, 예상 점수를 갖고 이제 요 정도 가겠다 그래서 거길 쓰잖아요. 그리고 뭐 그런 일은 거의 안 일어나지만 점수가 너무 좋게 나오면 더 높게 썼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 아이들은 수시를 6개를 쓰기 때문에 이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과도한 지원을 많이 합니다. 자기한테 딱 맞춰서 지원하는 애들은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수시 6개는 거의 떨어질 대학만 쓰지 않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그래서 과도하게 높게 쓰다 보니까 그 높은 데서 붙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게 하락하진 않더라,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시에서는 자연계열 상위권에 영향을 줄 개연성이 있는 거고, 정시에서는 문과 쪽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냥 경기 인천 지역에 늘어난 정도만, 여기 왼쪽의 인원이 25학년도 증원 전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6페이지 그 밑에 그림 가천대 왼쪽에 있는 숫자가 원래 2025학년도 증원 전 계획이에요. 이게 25학년도 증원 전 계획이고, 오른쪽의 숫자가 26학년도 증원 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왼쪽 숫자가 증원 전 25학년도 계획, 오른쪽이 증원 후 26학년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뭐 한두 개만 보면 가천대 교과 전형이 5명 뽑다가 3배 늘리긴 했는데 이제 한 15명, 그다음에 이렇게 이름 이상한 거 있죠. 가천의학학, 이런 게 다 종합 전형입니다. 가천의학학이 20명에서 33명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엄청난 변화를 주는 게 논술을 40명이나 뽑습니다. 안 뽑다가, 논술을 안 하다가 논술 전형을 이제 40명을 뽑고, 그 정시에서 15명을 40명. 그다음에 이제 성균관대도 요 탐구형 종합 전형을 2배로 늘리고 교과 전형을 10명을 새로 뽑는다. 성균관대 교과 전형 성적은 그냥 지금 바로 예측하셔도 됩니다. 1.0. 그냥 1.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메이저 의대이기 때문에, 메이저 의대의 교과 전형은 경희대도 1.0이거든요. 평균이. 가톨릭대도 1.0. 성균관대도 1.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가천대 수능 최저가 세계 1등급입니다. 세계 1등급. 이렇게 수능 최저가 높을 때는 요 가천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평균 성적이 2점대도 나와요. 왜냐하면 수능 최저가 워낙 세다 보니까 요 수능 최저를 못 맞추면 다 탈락이거든요. 그래서 내신이 1점대가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수능 최저가 매우 센 데다 쓰면 가능성이 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아주대도 교과가 새로 생겼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요 대전 충청 지역은 왜 보여드리냐면 이제 DKU 인재라는 면접형 종합 전형이 15명에서 15명으로 똑같은데, 지역 인재 교과, 우리랑 상관없는 지역 인재 교과를 52명 뽑고, 여기도 논술을 13명을 새로 신설을 합니다. 요게. 그러면 정시가 일반 전형 18명, 지역 인재 22명인데 이제 요거 이해시켜 드리려고요. 지역 인재 교과에서 수시에서 다 뽑지 못하면 정시로 2월 되는데, 지역 인재 정시로 2월이 되고요. 이렇게 되고, 여기 일반 종합 전형, 일반 논술 전형에서 못 뽑으면 정시 일반 전형으로 2월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 일반으로 나눠져 있으면 수시에서 2월 될 때도 일반 전형, 지역 인재 이렇게 같이 묶이고. 근데 순천향대랑 을지대를 보시면 정시가 지역 인재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지역 인재에서 못 뽑으면 일반 전형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지역 인재에서 못 뽑으면 그냥 정시 일반 전형으로 넘어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대 증원에 관련해서는 반드시 챙겨야 될 게 수능이에요. 수능 최저.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어가 최저 등급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를 수능 최하 등급인 줄 알아요. 예, 그게 이제 그 입시 컨설팅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는 너무 좀 안타까운 건데, 이제 학생들은 뭐 아까 얘기했던 고려대 4개 합 8등급 또는 홍익대 종합전형 교과전형이 3개 합 8등급이거든요. 홍익대는 3개 합 8등급. 그러면 이제 3개 합 8등급, 3등급 2개, 2등급 하나 잖아요. 무식한 제 친구들, 아빠 친구들, 걔네들은 아니 3등급 2개, 2등급 하나를 못 맞냐. 그래서 제가 1학년 때는 다 맞을 수 있다. 예, 3학년 수능 때 나와야 되는 거다. 예, 그래서 이 수능 앞에서는 되게 겸손해야 됩니다. 수능 앞에서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당연히 이제 최대한 내신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한 거고, 3학년 수능을 봐야 될 시점으로 가면 이제 여기를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 이제 많이들 닥치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그럼 이제 비교과 쪽에서는 9페이지. 이제 이런 표현을,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내신이 떨어졌으니까 그럼 비교과를 좀 잘 형성해서 대학을 지원하면 좋지 않냐. 예,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내신이 떨어진 거는 뭘로 만회해야 되냐면 내신을 올려서 만회해야 됩니다. 사실 그게 정답인데, 치과 선생님들의 그 비유를 들어서 그 잇몸 어느 쪽에서 피가 난다. 그럼 그 치과 선생님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를 더 열심히 닦으라고 그래요. 피나는 데를. 왜냐면 그동안 제대로 안 닦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피가 나는 거니까 거기를 더 세심하게 열심히 닦아라. 그러니까 이 내신도 마찬가지예요. 내신이 떨어졌으면 내신을 통해서 이제 올리는 게 좋은 건데, 그래도 이제 지금 학기 말에 또 요 신경 써야 될 비교과가 있으니까 여기 V 표시 4개, 예, 여기에 좀 집중을 해서 신경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동아리는 진로에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무슨 활동을 왜 어떻게 했는지 자세하게 기록하는 게 좋다. 네. 어떤 활동을 이제 동기,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그런 게 자세하게 적혀 있는 게 좋죠. 만약에 이제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영자신문 동아리에 들어갔다. 그럼 뭐 세상이 망한 것처럼 막 동아리에 회방 활동을 하지 말고요. 거기서 이제 물리 관련 기사를 쓰라고 하세요. 만약에 성격이 다른 동아리 들어갔으면. 그 다음에 이제 자율활동, 진로활동 쪽에서는 단체 활동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진로 관련 내용. 그리고 학교에서 이거 써오라고 그랬나요? 그 자기 희망 진로 계열. 그 학생부에 왜 진로 활동이 아니라 진로 활동 바로 위에 희망 진로 뭐 공과 계열 또는 뭐 전기공학자 이렇게 써오라는 게 혹시 있어요, 가끔. 그럼 그거 아무거나 써도 되니까 뭐 머리 싸매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진로 활동 위에 희망 진로 사항, 그거는 대학에서 안 보여요. 대학에서 안 보이니까 뭐 1학년 때 대통령, 2학년 때 도둑놈, 3학년 때 뭐 이민 이렇게 써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가 대학교에 안 보여요. 그리고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또 대학교에 교내 봉사활동만 보여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막 개인 봉사활동을 하려고 막 시간을 막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독서활동이 또 안 보입니다. 독서활동. 그래서 학교에다 독서 기록장 내는 걸 애들이 거의 안 해요. 대신 독서에 대한 흔적을 어디다 남기셔야 되냐면 세특에다 남기셔야 돼요. 세특에. 세특에는 뭐 요런 이 과목의 이 내용을 배우고 후속 활동으로 요 독서를 했다. 그럼 독서를 했다는 흔적은 책 제목하고 괄호하고 저자명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책을 읽었다는 흔적은 책 제목하고 저자 이름 이렇게 나와야죠. 왜냐하면 같은 제목으로 다른 저자가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읽고 무엇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저 세특에는
학습 태도, 뭐 열심히 했다, 분필을 잘 갖다 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학을 어떻게 풀었는지, 국어 문학 작품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반고에서는 참 이렇게 지식을 얻고 이렇게 써달라고 했을 때 말이 먹히는 고등학교가 있고, 뭐 절대 안 돼. 이제 이런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랬을 때는 이 보고서를 잘 써서 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보고서. 그래서 보고서를 쓴 다음에 학생부에 딱 이 형태로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 따옴표가 딱 돼서 이러이러한 주제의 보고서를 작성함 이렇게. 그래서 이 주제가 명확하게 보이면 입학사정관이 깊이 있는 걸 했구나, 뭐 그냥 형식적인 숙제구나 이런 거를 이제 눈치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내용이 더 깊이 들어가고, 뭐 3학년 때 내용이 더 깊이 들어가고 그러면 더 좋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그럼 요렇게 쓰여진 내용이 동아리 활동에 들어가도 되고, 진로 활동에 들어가도 되고, 세특에 들어가도 되고, 종합 의견에 들어가도 되고. 이 네 군데 동시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만약에 이제 이 세 군데 세특까지 못 들어갔다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 써주는 게 이제 종합 의견이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다 빠졌다. 또는 너무 글자 수가 넘쳐서 못했다 그러면 여기 종합 의견을 써달라고 해도 돼요. 여기다가. 그리고 종합 의견은 우리가 수시 원서를 써서 낼 때는 2학년 담임 선생님 종합 의견까지밖에 안 보입니다. 3학년 담임 선생님의 종합 의견은 재수를 해서 낼 때 보여요. 3학년 1학기 8월 31일 날 학생부 마감이 되기 때문에 3학년 선생님의 종합 의견은 수시 때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 2학년 선생님이랑 싸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뭐 혹시 컨설팅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지금 뭐 1학년이니까 요 진단 컨설팅 지금 제가 이제 9월 둘째 주까지 고3이랑 N수생 수시 컨설팅 기간이라서 요때는 안 되고 다른 정시 수시 빼고 다른 기간에 뭐 학원으로 예약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이제 필요하신 분은 하고, 그다음에 저희 학원 되게 무섭게 돼 있네요. 그냥 제일 뒤에 요 목동 하이CNC 입시 요 밴드가 있으니까 거기 입시 관련 뉴스랑 입시 관련 내용 이제 뭐 매주 한 3-4개씩 올라가니까 가입하셔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뭐 그냥 편하게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편하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게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러거든요. 이제 지금 1학년 때 요때가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오는 때라서 부모님들의 표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사실은.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학생부에 이제 외고의 학생부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공 기초 일본어 1, 2, 고급 일본어 회화 뭐 1, 2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외고다. 그래서 외고의 학생부인데 성적이 얘도 2.0, 얘도 2.0 그러면 외고 아이가 조금 더 우수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더 뽑는 데가 성균관대라고요. 그럼 신목고는 어때요? 신목고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반반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내신에서 견딘 아이들은 이제 수시 쪽에 집중, 뭐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내신에서 좀 밀렸다 그랬을 때는 정시 쪽으로 돌변하는 애들이 많죠. 그렇게. 근데 좀 안타까운 사실은
그러니까 목동권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목동권의 학생부가 밋밋해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많이 뽑기 시작했을 때 타격을 본 지역이 대치동과 목동입니다. 이 학생부가 어머니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게 양정고 학생부가 가장 밋밋해요. 예, 서로 그냥 우린 정시파야 이제 이러고 있어요. 네. 아니, 근데 밋밋하다는 게 무슨 화려하지 않다. 예, 볼만한 게 많지 않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학교 분위기 뭐 다 그렇진 않습니다. 다 그렇진 않은데 정시적 능력이 강하니까 수시 이거 하느라고 시간 버리지 말고 그냥 수능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내신을 획득하기가 용이한 고등학교는 내신의 목숨을 걸어야만 정시보다 훨씬 더 잘 갈 수 있으니까 내신에 훨씬 더 이제 목을 매는 거예요. 예, 그게 서로 입장차가 좀 다르죠.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이게 많이 좀 제 경험치니까 어떤 집중도가 내려간 측면이 뭐냐면 그 종합전형으로 목동권에서 그래도 1번, 2번 잘 가던 게 양천과 신목이었거든요. 양천과 신목. 근데 이제 여기에 학생부들도 좀 재미가 좀 떨어졌습니다. 화려함이 떨어졌다. 예,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예. 뭐 어떻게 보면 신도림고 학생부가 더 볼 게 많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표현하기도 한다. 예, 뭐 다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 근데 이제 그리고 또 저것도 있습니다. 남학생 거보다는 여학생 게 훨씬 더 보기가 좋다. 네. 네, 그건 왜냐하면 여자애들이 더 부지런하기 때문에 한 개라도 더 내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이제 판단했을 때 그렇게 보인다. 네. 네. 정시로 아이들이 제일 많이 턴하고 고민하는 등급대가 보통 3점 초반인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각 개인마다 좀 다른 게 왜냐하면 이제 눈높이가 다르니까 만약에 나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면 2.0에서 돌변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홍익대, 국민대, 숭실대 요 정도면 이제 3점 그때에서 돌변하는 거고. 예. 근데 그 돌변해야 되는 시기가 언제냐를 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거는 이제 수시가 5학기니까 아까 말씀하신 2학년 1학기 요때면 거의 결판이 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요. 예. 왜냐면 5학기 중에 3학기가 나오는 거니까 2학년 1학기가 끝나면 이게 정시파로 돌변을 해야 되느냐 수시파로 계속 가야 되느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시파로 했다고 해서 수시를 안 하냐? 절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시 6개를 붙을 대학을 안 써요. 다 떨어질 대학을 써요.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뭐 3.0 얘기하셨으니까 3.0인 아이가 눈높이가 서성한이다. 그럼 이제 수시 종합 전형으로 뭐 이 서성한 중에 한두 개를 내고 그다음에 또 무슨 전형으로 내냐? 논술 전형으로 또 내요. 그래서 같은 학교를 종합 전형도 내보고 논술 전형도 내는 거죠. 그런데 아까 이제 제가 교과, 종합, 논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경쟁률 순서예요. 교과 전형이 경쟁률이 제일 낮고 그다음 종합 전형, 논술 전형은 경쟁률이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논술 전형이 가장 붙기가 힘들고 합격률이 낮고 그다음 종합 전형, 교과 전형이 합격률이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내신이 좋은 학생들이 아무래도 합격 확률이 좀 높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중에 신은 내신이다 이제 이런 가장 듣기 싫은 표현을 신중에 신은 내신이다 이제